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경기도지사 출신 첫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경기지사는 대권의 무덤이라는 징크스도 깨졌는데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거물급 정치인으로 성장해 대권 가도를 달리게 된 이재명 대통령. 그의 정치 인생 여정을 정리했습니다. 박희분 기자입니다. 1963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난 이재명 대통령. 초등학교 졸업 후 경기도 성남시로 이주해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생활했습니다. 공장 노동과 공부를 병행하며 검정고시를 통해 중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해 법조인이 됐습니다. 이후 성남시 일대에서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을 주도하는 등 변호사 겸 시민사회 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재선까지 성공한 이 대통령은 당시 성남시 부채를 모두 해결하고 평균 95%를 맴도는 공약 이행률을 달성했습니다. 2016년 촛불 정국 속에서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입지를 넓혔고 2년 뒤인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됩니다. 도내 계곡에서 수십 년 바가지 장사를 해왔던 계곡 상인들과 담판을 지어 불법 시설물 강제 철거를 이뤄냈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집단 감염의 근거지로 지목된 신천지에 강력한 행정을 집행해 감염병 초기 대응의 대표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형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개시하면서 배달앱 독과점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를 줄이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 선거운동 기간 경기도에 집중하며 자신의 행정 성과가 묻어있는 정치적 고향에 공을 들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이재명을 있게 해준 내 정치적 고향 경기도를 다시 찾으니 오랜만에 정말 고향에 온 것처럼 푸근하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기지사는 전국 최대 지자체를 이끄는 자리로 취임과 함께 대권 후보 반열에 올라왔지만 그동안 전현직 경기지사 6명은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도지사는 대권의 무덤이라는 징크스가 이번 대선 결과로 대망론으로 반전되면서 경기도와 경기지사의 위상이 재정립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성남을 경기도의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대한민국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 내 득표율 52.2%, 482만 표로 역대 대선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경기도지사 출신 첫 대통령인 만큼 도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역 공약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지사 시절 시행한 사업들이 이번 대선에서도 상당 부분 공약으로 반영돼 해묵은 현안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어서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며 굵직한 정책을 내놨던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선거를 치르며 내놨던 경기지역 공약들 대부분 지사 시절과 20대 대선 당시 경험과 공약이 녹아 있습니다. 도지사 시절과 일치되는 경기도 공약은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공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지사 당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적극 노력했습니다. 기업이 선호하는 곳, 가장 준비가 잘 된 곳, 그리고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으로 선택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곳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이번 대선 공약에도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반도체입니다. 이 대통령은 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 남부 지역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적기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GTX 노선의 전국 확대도 도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의 주요 사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며 경기 지역 철도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조에 이어 이번 대선에도 GTX 노선 관련 공약을 다수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GTX A, B, C의 조기 완공과 D노선 신설,
경기 남부광역철도 확대로 경기도 전역의 광역교통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20대 대선 후보 시절 내놨던 철도 지하화도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개표 중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국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첫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지역 현안이 어떻게 해결될지 경기도민들의 기대가 부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백찬혜입니다. 군포시 의회 의원 징계 절차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징계 과정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두고 당분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군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박상현 의원. 신금자 의원의 5분 발언 도중 박 의원이 자리에서 언성을 높인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때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원은 박 의원을 포함해 모두 5명입니다. 이 중 박상현 의원과 신경원 의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만 징계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소수정당 의원에 대한 표적 징계라 주장합니다. 윤리특위가 징계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 윤리자문위원회도 징계 사유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자문위 결과와 달리 징계를 받았다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았을 때 그 이유를 밝히라는 내용의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따르지 않을 시에는 그에 대한 이유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의회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두 조례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공표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자문위원들의 결정이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문위의 의결 내용을 전면 공개할 경우 의원들의 외부 시선이나 평가에 의해서 소신 있는 발언을 꺼리게 되고 내부 논의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그런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부의 압박으로도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찬성 2표, 반대 3표로 부결돼 운영위원회 벽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의원 징계를 둘러싼 양당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안양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정비 사업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을 두고 신청받던 것을 이달부터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 기간을 없앴는데요. 아울러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능곡지구 우성아파트와 안양박물관 주변 지역의 사업 절차도 차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정비 사업은 현재 2곳에서 공공재개발로 신청해 행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신청한 안양박물관 주변과 지난 1월 신청서를 낸 안양구동 능곡지구 우성아파트 공공재개발입니다. 안양도시공사의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2곳은 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가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안양박물관 주변 지역은 안양도시공사와 국가유산청의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주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높여야 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인 만큼 이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양구동 능곡지구 우성아파트 공공재개발은 도로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출입 도로폭이 문제였는데 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면서 도로폭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로폭만 협의가 이루어지면 공공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안양도시공사는 공공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중 상시 모집으로 사업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첫 공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5개월 동안 공모해 2곳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짧아 검토를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결국 기간 제한 없이 연중 상시 모집으로 변경했습니다. 공사는 이번 조치가 노후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시흥 거북섬이 올여름 대규모 해양 스포츠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서핑 대회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스포츠 축제가 잇따라 열릴 예정인데요. 거북섬의 교통 인프라 확충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원한 바람에 몸을 맡기며 파도 타기를 즐기는 서퍼들.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장인 시흥 거북섬 웨이브 파크입니다. 이곳에서는 올여름 대규모 해양 스포츠 대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세계 12개국의 서퍼 200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 서핑 대회가 오는 7월 18일 웨이브 파크에서 개막합니다. 또 8월 30일부터는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이 나흘간 펼쳐집니다. 요트와 카누, 철인 3종 등 정식 종목과 번외 종목을 포함해 전국에서 10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7월 월드 서프리그 및 8월에 개최되는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을 통해서 거북섬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 레저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흥시는 거북섬이 해양 레저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선 교통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흥과 인천 송도를 연결하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로 거북섬으로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BTV 특집 대담에서 순환 고속도로의 조속한 건설이 거북섬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약속했던 이 고속도로 빨리 놓아야 된다. 그래야지 송도에서 인천공항에서 바로 이 거북섬 일대로 직결되는 이 고속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어야만 이 일대가 활성화되고 더불어서 시화호의 가치도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대선 이슈로 떠오르며 주목받고 있는 시흥시 거북섬. 대규모 해양축제 개최를 앞둔 가운데 해양 레저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라는 과제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경기도가 지역 맞춤형 대학 지원 사업 라이즈 사업에 50개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평택 지역에선 평택대와 국제대 컨소시엄이 반도체와 첨단 모빌리티 분야 지원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앞으로 삼성 반도체와 KG 모빌리티 등 지역 기업과의 산학 협력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 사업. 기존의 5대 고등교육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합한 모델로 대학 지원의 행정과 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맡겨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경기도는 공모를 거쳐 라이즈 수행 대학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28개 대학 컨소시엄, 수행 대학은 50개 교입니다. 평택대와 국제대학교 컨소시엄은 지역 클러스터 육성형 요형에 선정됐습니다. 이들 학교는 올해 20억 원을 지원받아 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물류, 안보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 양성과 산학 협력 사업에 나섭니다. 택시의 전략 산업인 첨단 모빌리티와 반도체, 물류, 환경, 창업 쪽에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역 특화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고 복지, 다문화, 안보 등을 소상공인 등의 지역사회 현안 문제를 지역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결하고자 삼성전자, KGM, 주한미군, 평택항 등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상생 발전 모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에서 정말 그 산학협력과 사회 수요에 맞는 그런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또 산학협력의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만드는 역할을 함으로써 대학이 어떤 평택 지역의 섬이 아니라 정말 중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지난 2년 동안 하이브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연이어가지고 라이즈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운 환경의 대학 환경에도 불구하고 큰 동력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라이즈 센터는 이달 중으로 이의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고
수행대학과 5개년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연말 수립 예정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4개 철도 노선의 도내 일부 구간을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도는 이를 위해 경부선과 경인선, 안산선, 경의중앙선 등이 지나는 안양과 군포, 의왕, 평택 등 6개 시 4개 노선의 일부 구간을 제안받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말 대상 사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2월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 사업에 경기도에서는 안산선이 지정돼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경기도는 지상 철도 지하화로 환경 개선은 물론 상부 부지를 활용해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등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과 남하하던 북한군이 첫 교전을 벌인 곳은 바로 오산의 중미령이었습니다. 당시 준비 없이 투입된 유엔군은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충일을 맞아 중미령 평화공원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넓게 펼쳐진 잔디광장과 티 없이 맑게 뛰노는 아이들. 평화로워 보이는 이 공원 한쪽에는 오래된 기념비가 하나 서 있습니다. 경기도 등록문화유산 제3호로 지정된 유엔군 초전 기념비입니다. 이곳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처음으로 유엔군과 북한군이 전투를 벌인 현장입니다. 1950년 7월 5일 오전 7시 첫 교전. 당시 540명의 유엔군은 전차를 앞세워 남하하는 약 5천 명의 북한군에 비해 전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6시간을 버텼지만 유엔군 181명이 전사하거나 행방불명됐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스미스 부대원들이 다시 옵니다. 와서 전사한 전우들을 기리기 위해서 540명의 이 숫자대로 돌을 모아서 기념비를 건립합니다. 건립해서 매년 7월 5일이면 이곳에서 기념식을 합니다. 일본에서 훈련을 받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장으로 달려온 유엔군. 이들이 탑승했던 C-54 더글러스 수송기를 재현해 놓은 체험장에서 아이들은 스미스 부대원들의 사연을 VR로 접해봅니다. 내가 옛날 얘기도 알게 됐고 그 친구들 이제 여기 우리를 도와준 분들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산 중미령 평화공원에는 전투의 의미와 당시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초전 기념관과 체험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관람을 신청하면 해설사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매년 중미령 전투가 벌어진 7월 5일경에는 기념식도 열립니다. 올해는 다음 달 3일에 유엔군 초전 기념식과 스미스 부대 전몰 용사 추도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시흥에서 한국전쟁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가 유공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훈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이 탱크를 타고 38선을 넘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탱크와 전투기를 앞세운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전쟁은 평화로운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고 하루아침에 가족과 집을 잃는 참혹한 비극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무공수훈자회 시흥시 지회가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호국 보훈의 달에 선보이는 6.25 전쟁 특별 사진전입니다. 보훈의 달을 맞이한 참전 유공자들 또 전쟁이란 어떤 참혹한 현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다시 한번 안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전시는 한국전쟁의 시작부터 휴전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36점의 사진들은 아픈 역사인 6.25 전쟁을 함께 기억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말로만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궁금해하고 호기심도 가지는 것 같아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우리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는 오는 20일까지 시흥시 장곡 종합사회복지관 복도갤러리에서 계속됩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안산의 대표 관광지인 안산 갈대습지에서 멸종 위기종인 붉은발 말똥개가 대량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오염이 심각했던 시화호의 수질이 매우 깨끗해짐에 따라 생태계가 안정화됐다는 좋은 신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안산 갈대습지 생태누리관 인근의 실개천입니다. 물가에 숭숭 뚫린 구멍에서 불그스름한 개 한 마리가 나와 먹이 활동을 벌입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개 같지만 실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귀하디 귀한 종류입니다. 멸종위기종인 붉은발 말똥개가 시화호 최상류의 갈대습지에 대량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산환경재단이 시화호 주변 생태 환경을 꾸준히 관찰하고 연구해온 결과입니다. 붉은발 말똥개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이런 제한적인 그런 지역적 입지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남지 않는 그런 곳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환경이 도시화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개체군이 살아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안산 갈대습지에 서식하는 붉은발 말똥개는 물가 주변에 형성된 구멍의 개수로 미루어 볼 때 최소 500마리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한때 수질 오염으로 몸살을 앓았던 시화호의 생태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는 뜻으로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시화호가 오염된 지 꽤 오래되었고 그게 시민의 노력에 의해서 많이 깨끗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근거는 포유류가 먼저 다 찾아오고 그리고 나서 어류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제는 저서 생태, 그러니까 물 밑에 있는 뻘에 있는 생태계까지 살아난다는 것은 매우 생태계적으로 안정돼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산환경재단은 붉은발 말똥개를 시민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개방함과 동시에 서식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평택시에서 성홍열 환자가 크게 늘어나 보건당국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성홍열 신고 건수는 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배 늘었고 전국 환자도 3,80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성홍열은 주로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급성 감염병으로 발열과 인후통, 발진이 주요 증상입니다. 평택시는 각 교육기관에 표면 소독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직원 대상 예방 교육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BTV 주간 종합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